아빠의 그 문자가 도착한 순간 내 인생은 산산조각 났다. 우린 플로리다로 가. 너 없이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집어삼켰다. 나는 그날 밤 서울의 비가 쏟아지는 창가에 서서 울지 않았다. 대신 복수의 불꽃이 내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메시지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의 선언, 가족의 몰락, 그리고 내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비밀의 문을 열었다. 아빠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 그는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한 거였다. 나는 김지은, 30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아니,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에서 나는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가족이라는 단어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거짓이었다. 아빠는 은행원으로 일하며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린 완벽한 가장이었다. 엄마는 가정주부, 그리고 나는 그들의 착한 딸이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매년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 제사를 지냈다. 한국 드라마처럼 평화로웠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그 메시지가 모든 걸 드러냈다. 아빠는 회사에서 횡령을 저질렀다. 수억 원의 돈을 빼돌려 해외로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 플로리다 그곳은 그의 꿈속 낙원, 은퇴 후 골프 치며 사는 삶이었다. 엄마는 그걸 알면서도 동조했다. 나는 그들의 보험이었다. 아빠의 범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도록 서류를 조작해 나를 공범으로 만들어버린 거다. 그들은 나를 버림으로써 자신들을 구하려 한 거였다. 나는 그날 밤 컴퓨터를 켜고 아빠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안에서 나는 진실을 마주했다. 아빠는 회사 상사인 박 회장을 속여 돈을 빼돌렸고 그 과정에서 엄마의 오랜 불륜 상대가 연루되어 있었다. 엄마의 연인, 바로 박 회장의 동생이었다. 가족의 비밀은 더러운 돈과 욕망의 그물이었다. 나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른 후 나는 결심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플로리다로 가는 그들의 새 삶을 내 손으로 지옥으로 만들겠다.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먼저 증거를 모았다. 아빠의 은행 기록, 엄마의 은밀한 채팅 로그. 한국의 법은 엄격하다. 횡령죄로 잡히면 평생 감옥행이다. 하지만 단순히 신고하는 건 재미없었다. 나는 그들을 천천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드라마처럼 단계적으로. 먼저 아빠의 플로리다행 비행기 티켓을 알아냈다. 그들은 다음 주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나는 그 티켓을 해킹해 취소했다. 이유.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의 여권 문제. 그들은 당황할 터였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아래 살 수 없었다. 대신 나는 프리랜서 해커가 되었다. 아니, 그건 변명이다. 나는 이미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나의 스킬을 어두운 웹에서 갈고 닦아두었다.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며 나는 정보 브로커들과 접촉했다. 돈은 필요 없었다. 복수만이 내 동기였다. 아빠에게 나는 문자를 보냈다. 플로리다 가시려면 나한테 먼저 사과하세요. 그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을 거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아, 왜 그래? 아빠가 실수한 거야. 우리는 내가 이해해줄 줄 알았어, 이해?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엄마, 당신들의 실수는 내 인생을 망쳤어요. 이제 내 차례예요. 나는 첫 번째 타격을 날렸다. 아빠의 은행 계좌에 바이러스를 심었다.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플로리다로 가는 자금이 증발하는 거다. 그들은 당황해 서로를 탓할 터였다.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한국의 가족은 겉으로는 화목하지만 속으로는 칼날처럼 날카롭다. 그들은 곧 깨달을 거다. 배신의 맛을. 하지만 복수는 쉽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 갈등이 싹텄다. 아빠는 나를 사랑했다고 믿었다. 어린 시절, 그는 나를 업고 한강을 걸으며 지은아, 넌 우리 가족의 빛이야 라고 속삭였다. 그 기억이 나를 괴롭혔다. 정말로 그를 파괴해야 할까? 밤마다 악몽이 들었다. 플로리다의 햇살 아래서 웃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나 혼자 서울의 비 속에 남겨진 나. 그럼에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단계, 엄마의 불륜 상대, 박 회장의 동생을 끌어들였다. 나는 익명으로 그에게 연락했다. 당신의 여자가 배신했어요. 그녀의 남편이 당신 돈을 훔쳤습니다. 그는 분노했다. 곧 박 가문의 내부 전쟁이 시작될 터였다. 한국 재벌의 세계는 잔인하다. 한 번의 실수는 제국을 무너뜨린다. 나는 서울의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나를 모른다. 나는 가발을 쓰고 안경을 썼다. 증거를 드릴게요. 나는 USB를 건넸다. 그 안에는 모든 게 있었다. 엄마의 사진, 아빠의 거래 내역.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 개자식들, 그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는 게 보였다. 이제 세 사람이 얽혔다. 나, 그들, 그리고 박씨.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울을 보았다. 내 얼굴은 창백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하지만 후퇴는 없었다. 다음 날 아빠가 다시 문자를 보냈다. 지은아, 제발. 우리는 내가 필요해 이 필요. 웃기지도 않았다. 그들은 나를 도구로만 봤다. 나는 플랜 B를 실행했다. 아빠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김 과장의 횡령 증거, 경찰이 움직였다. 뉴스가 터졌다. 은행 직원 횡령 스캔들, 아빠는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 엄마는 울며 나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내가 한 거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들이 먼저 나를 버렸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트위스트가 시작되었다. 경찰 조사 중 아빠의 범죄가 드러났지만 공범으로 지목된 건 나였다. 그 서류 조작 잡바가 나의 이름을 넣어둔 거였다. 나는 체포될 뻔했다. 변호사를 고용해 빠져나왔지만 내 삶은 엉망이 되었다. 직장도 친구도 잃었다. 서울의 거리는 더 차가워졌다. 나는 도망쳤다. 제주도로. 그곳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할까? 아니면 더 깊은 지옥으로 끌어들일까? 제주에서 나는 새로운 정체를 만들었다. 이수연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마음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아빠와 엄마는 플로리다에 도착했다. 티켓을 다시 끊었으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건 평화가 아니었다. 나는 박 씨에게 모든 걸 넘겼다. 그는 재벌의 힘으로 그들을 쫓을 터였다. 미국 땅에서조차 한국의 그림자는 길다. 나는 제주 해변에서 문자를 받았다. 엄마의 거였다. 지은아, 우리는 후회해. 돌아와, 후회. 너무 늦었다. 나는 답장했다. 플로리다의 햇살이 당신들을 용서할까요? 복수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깨달았다. 진짜 적은 그들이 아니었다. 나 자신이었다. 배신의 고리를 끊으려면 나부터 용서해야 할까? 아니, 그건 약함이다.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서울로 돌아온 나는 더 이상 지은이 아니었다. 나는 그림자였다. 강남의 고층 빌딩 숲속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위장해 정보 거래를 했다. 내 클라이언트는 부유한 사업가들.
그들은 나의 스킬을 원했다. 해킹, 추적, 파괴. 아빠와 엄마의 플로리다 생활을 모니터링했다. 소셜미디어, 은밀한 위치 추적 앱, 그들은 작은 콘도에서 살았다. 아빠는 골프 코스를 돌아다니며 웃었고 엄마는 해변을 산책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공포가 있었다. 박 씨의 사람들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나는 박 회장에게 직접 연락했다. 당신 동생의 여자가 당신 돈을 훔쳤어요. 증거를 더 드릴까요? 그는 나를 만났다. 서울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 그는 나를 의심스럽게 봤다. 넌 누구지? 나는 미소 지었다. 당신의 정의를 돕는 사람. 그 만남에서 나는 더 많은 비밀을 알게 되었다. 아빠의 횡령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박 가문의 비자금 세탁에 연루된 거였다. 엄마의 분류는 그 시작점. 아빠는 엄마를 위해, 아니 자신의 야망을 위해 모든 걸 걸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깨끗한 피를 이어받은 희생양. 박 회장은 분노했다. 그 개자식들을 끝장내주마. 그의 말에 나는 떨렸다. 이 복수가 내 통제를 벗어날까? 한국 드라마처럼 재벌의 복수는 피비린내가 난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플로리다의 주소를 넘겼다. 그 후 플로리다에서 사건이 터졌다. 아빠의 콘도가 습격당했다. 강도가 아니라 전문가들. 돈은 사라졌고 그들은 도망쳤다. 뉴스에 한국인 부부 강도 피해로 나왔다. 나는 웃었다. 하지만 웃음 속에 슬픔이 스며들었다. 그들은 이제 나처럼 쫓기는 신세였다. 엄마가 다시 연락했다. 지은아, 누가 우리를. 내가 한 거야. 나는 침묵했다. 대신 나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엄마는 젊었을 때 모델 지망생이었다. 아빠와 만나기 전 박 회장의 동생과 사랑에 빠졌다. 그 사랑은 돈으로 물들었고 배신으로 끝났다. 엄마는 아빠를 선택했지만 마음은 항상 적이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편지를 썼다. 당신의 선택이 우리를 망쳤어요. 이제 내 선택이에요. 편지에는 그녀의 불륜 사진이 동봉되었다. 그녀는 무너질 터였다. 하지만 여기서 내 마음이 흔들렸다. 제주에서의 그 평화로운 날들. 바다소리, 바람. 나는 정말로 그들을 파괴하고 싶은가? 밤에 나는 아빠의 옛 사진을 봤다. 우리 가족 사진. 그때 우리는 행복했다. 이 복수는 그 행복을 되살릴 수 있을까? 아니. 그건 불가능하다. 나는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아빠의 옛 동료를 만났다. 그는 아빠의 범죄를 알았지만 침묵했다. 김 과장,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 가족을 위해 나는 그를 설득했다. 좋은 사람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 동료는 증언을 했다. 재판에서 아빠는 결국 잡혔다. 플로리다에서 송환된 채 뉴스 헤드라인, 횡령범 한국 귀국, 재벌 연루 의혹. 엄마는 홀로 남았다. 그녀는 나에게 빌었다. 지은아, 엄마 잘못이었어. 용서해줘. 용서. 그 단어는 내 입에 썼다. 나는 대신 그녀에게 제안을 했다. 플로리다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혼자 그녀는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아빠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나는 관중석에 앉아 그를 봤다. 수갑찬 아빠, 창백한 얼굴. 그는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의 후회. 아니, 분노였다. 지은아, 그의 속삭임이 들렸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게 드러났다. 아빠의 횡령액은 50억 원, 박 가문의 비자금 20억이 섞여 있었다. 검사는 나를 증인으로 불렀다. 피고의 딸,
김지은 씨, 당신은 공범인가? 나는 증언했다. 아니요. 그들은 나를 이용했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있었다. 아빠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내 이름이 적힌 서류. 딸이 공모했다. 법정은 소란스러워졌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나는 충격에 빠졌다. 그 서류는 위조였다. 하지만 증명하기 어렵다. 나는 법정을 나서며 울었다. 이번에는 진짜로. 복수가 나를 삼켰다. 그날 밤 나는 박 회장을 다시 만났다. 당신이 도와줘야 해요. 그는 웃었다. 왜 내가? 넌 이미 내 적이야, 왜? 그는 아빠의 범죄를 이용해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 했다. 여기서 진짜 배신이 드러났다. 박 회장은 모든 걸 알면서 침묵했다. 그의 동생의 불륜, 아빠의 횡령, 그는 그걸 이용해 가문의 돈을 늘렸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도 똑같아요. 배신자. 그는 나를 위협했다. 조심해, 여자애야.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비밀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한국의 재벌 스캔들은 치명적이다. 주가 폭락, 가족 몰락. 엄마는 재판 후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늙어 있었다. 지은아, 아빠는 내 탓이 아니야. 그녀는 무릎 꿇었다. 엄마의 불륜 때문에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않았다. 늦었어. 나는 엄마를 이용했다. 그녀에게 박 회장의 비밀을 흘렸다. 엄마의 연인이 당신을 버렸어요. 그는 모든 걸 알았어요. 엄마의 눈에 미움이 피어났다. 그녀는 복수를 시작했다. 익명으로 박 가문의 제보. 플로리다에서의 삶은 끝났다. 엄마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는 나와 살았다. 어색한 동거. 아침에 밥을 먹으며 우리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밤에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괴로웠다. 이게 복수인가, 고문인가? 재판은 아빠에게 15년형을 선고했다. 그는 감옥에서 나를 봤다. 미안해, 지은아. 그 말에 내 심장이 갈라졌다. 그는 정말 미안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연극? 나는 감옥 밖에서 기다렸다. 복수의 끝이 보였다. 하지만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박 회장의 스캔들이 터졌다. 주식 폭락, 수사. 그는 나를 의심했다. 내가 한 거지? 나는 인정했다. 네, 당신처럼. 그는 웃었다. 좋아, 게임이야. 그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나를 쫓는 사람들. 서울의 어두운 골목에서 도망치는 나. 박 회장의 추격은 잔인했다. 그의 사설 경비들이 나를 따라왔다. 나는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도망쳤다. 바다 도시의 소금기 어린 공기 속에서 숨을 골랐다. 하지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김지은, 포기해. 너는 이미 끝났어. 나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도와줘. 그녀는 울었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다 엄마 탓이야. 그녀는 박 회장의 약점을 알려줬다. 그의 숨겨진 자녀, 사생아. 한국 사회에서 그건 치명타. 나는 그 정보를 이용했다. 언론의 유출. 재벌 회장 사생아 스캔들. 그의 제국은 흔들렸다. 그는 나를 용서했다. 아니, 거래를 제안했다. 내 가족을 풀어줄게. 아빠 감옥에서 나와. 유혹이었다. 아빠의 석방. 가족의 재결합.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너무 늦었어. 대신 나는 그의 모든 비리를 경찰에 넘겼다. 대대적인 수사, 박 가문은 무너졌다. 엄마는 자살 시도를 했다. 나는 병원에서 그녀를 봤다. 지은아,
왜 우리를 파괴해? 나는 대답했다. 당신들이 먼저 나를 파괴했으니까? 아빠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지은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날 용서할 수 있으면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 공허였다. 나는 제주로 다시 갔다. 이번에는 혼자.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 배신의 연쇄, 끝없는 고통. 하지만 트위스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의 회복 후 그녀가 말했다. 지은아, 진실을 말할게. 내 아빠는 내 친아빠가 아니야. 왜 충격. 엄마의 불륜 상대, 박 회장의 동생이 내 친부였다. 세상이 뒤집혔다. 나는 박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 복수의 대상이 나의 뿌리였다. 그 진실은 나를 파괴했다. 나는 박 회장의 동생을 만났다. 플로리다로 날아갔다. 그는 늙고 병들어 있었다. 지은아. 내가 내 딸, 그는 울었다. 내 엄마가 숨겼어. 나는 분노했다. 왜 나를 버렸어? 그는 말했다. 내 아빠 김 과장, 그가 나를 속였어. 돈 때문에 모든 게 연결되었다. 배신의 그물, 나를 중심으로. 나는 서울로 돌아와 엄마를 대면했다. 왜 날 속였어? 그녀는 무릎 꿇었다.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하지만 그녀의 눈물에 나는 흔들렸다. 아빠의 석방 청원을 했다. 감옥에서 나온 그는 나를 안았다. 지은아, 미안해. 가족은 재결합했다. 하지만 균열은 깊었다. 저녁 식사에서 우리는 말하지 않았다. 공기 중의 긴장감. 박 가문은 완전히 무너졌다. 회장은 자살했다. 그의 동생 내 친부는 병으로 죽었다. 나는 상속을 포기했다. 돈이 아니라 자유를 원했다. 하지만 복수의 잔재가 남았다. 나는 여전히 밤에 악몽을 꿨다. 배신의 그림자. 시간이 흘렀다. 2년 후, 나는 제주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아빠와 엄마는 서울에 남아 조용히 살았다. 우리는 가끔 통화했다. 지은아, 잘 지내? 응, 엄마.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평범한 남자, 변호사, 그는 내 과거를 알았다. 지은아, 용서가 진짜 힘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용서는 쉽지 않다. 한국의 가족처럼 우리는 영원히 얽혀 있다. 마지막 날, 플로리다 해변에 섰다. 바람이 불었다. 여기서 끝내자. 나는 문자를 지웠다. 그 메시지, 모든 걸 시작한 그 문장. 아빠의 마지막 편지. 지은아, 내가 박 가문의 피라면 난 내가 자랑스러워. 그는 알았다. 모든 걸. 나는 웃었다. 복수는 승리였다. 아니, 생존이었다. 플로리다의 햇살 아래 나는 자유로웠다.